경사법이란 경사법 어렵지 않아요? 자, 우선 본인의 월명성을 찾는다. 월반에서 본명성을 찾고 그 둥의 위치를 확인하면 된다. 사주를 추명할 때 월지가 중요하듯이 월반에서 본명성을 찾아 운명을 감정하면 된다. 본명성이 위치한 둥을 경사둥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월명성이 사인 이흉토성은 이흉토성 본명성을 의미해요. 월반에서 진궁에 이흉토성이 위치한다. 이를 진궁경사라 한다. 너무 쉽죠? 안 쉬운데. 안 쉬워요?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본명성이 2인 사람이 정유월이에요. 그리고 그랬더니 이 사람은 월명성이 4야. 그래서 월명성을 4를 기준으로 해서 정의반을 이렇게 돌렸더니 2가 진궁에 위치해 있더라. 이게. 자, 그래서 이 사람을 진궁 경사라고 하는 거예요. 2는 연이고 4는 월인 거죠. 그러죠. 정유월. 이건 신해 년을 뜻해요. 자, 이렇게 해서 경사라는 의미가, 예를 들어서 이 숫자가 5라고 하면 또 변하겠죠. 그죠? 본명성이 2인 사람은 많지만 월명성이 4인 사람은 또 월이 다 다르니까 숫자가 9개로 다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의 월명성은 4이다. 그럼 이 사람의 항상 조건은 뭐냐? 거래, 신용, 뭔가의 움직임, 뭐 수습, 뭐 이런 일들이 되겠죠. 뭐 교제하다, 누구한테 소개받다, 무역하다, 바람이 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월명성 4는 이 사람은 항상 이런 중심의 문제가 항상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사람의 특징을 얘기할 때 이 사람은 진궁경사야. 이 사람의 연명성 어디에 있어? 진궁에 위치했더라 해서 이걸 뭐라고 한다? 진궁경사라고 한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이제 이렇게 이 정해진 것을 가지고 한번 명반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또 운을 한번 살펴보고 각각의 본인들의 월명성을 찾아서 어떤 내가 경사를 갖고 있는지, 그럼 이 경사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는 게 이번 시간에 수업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진궁 경사를 가진 이 사람의 운세를 우리가 봐야 되니까 첫 번째는 가정운을 보았더니, 가정운을 보려면 어디를 봐야 돼요? 건궁과 곤궁을 보면 된다. 그래서 건궁은 부친이나 남편, 곤궁은 아내나 모친의 형태를 보면 된다. 건궁은 조부 부친 남편의 자리이고 곤궁은 모친 아내의 자리이다. 건궁에는 5가 있고 그 다음에 6은 태궁에 있다. 그래서 조부 부친 남편은 제가 숫자 5가 위치하면 뭐라 그래요? 썩었다고 그러죠. 썩은 남편이야. 이 사람은 굉장한 독재자의 성격을 갖고 있겠죠. 숫자 5가 위치하기, 자기가 제왕 같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제왕 같은 아버지 밑에서, 그랬더니 본래 숫자 5는 여기 6의 자리죠. 어떤 아버지냐? 그 제왕 같은 아버지, 독재자와 같은 아버지, 또 여자한테는, 아내한테는 썩은 남편은 어떤 사람이냐? 이 6은 태국에 가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썩은 남편은 돈은 잘 쓰고 태국에 가 있으니까 유흥은 즐기고 큰 수술을 했더라. 그 사람이 실제 누구냐면 이 사람은 풍수사야. 점사이기도 하고 숫자 5에 해당하죠, 그죠? 큰 독재자는 아닌데 이상한 남편 뭐 그런 게 될 거고 또 사람이 농협의 조합장을 했던 거죠. 예.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지 멋대로 했겠죠. 꼴리는 대로 유흥을 즐겼어요. 그러다 보니 정마담, 김마담이 집에 항상 드나들었어요. 현금 흐름이 좋고 38세 이후에는 돈을 안 벌으셨대요. 무슨 얘기예요? 그 전에 이미 일가를 이루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7의 자리가 있었으니까 형님처럼 큰 수술을 했더라. 5황이니까 비위니까 위를 다 절제하는. 왜 절제했어? 유흥을 즐기다 보니까 음주감수를 많이 해서 위를 다 잘라내는. 위 염을 넘어서 배양을 넘어서 돼서 큰 수술을 했더라. 자, 본궁의 일이고 이는 진궁의 일이다. 이 이제 아내를 보는 거예요. 엄마를 보는 거예요. 모친을 보는 거예요. 모친은 어떤 모친이에요? 명석한 사람, 뛰어난 사람, 현명한 모친인데 건강이 약하더라가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래? 네, 일에 해당되니까. 아, 그리고 학문을 좋아하고 이는 진궁에 가 있죠. 네. 여기는 목의 자리잖아요. 네. 사랑이 많고 진취적이었던 사람이더라. 그런데 파살을 맞았어요. 뭔가 어려움이 고난이 아주 많았겠죠. 누가? 모친. 이제 이렇게 월반을 놓고 그 사람의 가정운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사주명리에서는 부모궁을 놓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때로는 자, 부모궁만 놓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붙이는 편재를 보고 나한테 모치는 인성을 보겠죠. 근데 그런 십성만 보지 말고 그 궁에 배대한 그 궁의 위치, 거기에 어떤 글자가 들어가 있는지도 함께 읽어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건 간단하게 보는 거니까 그래도 큰 차이가 없더라. 자, 이 사람의 자식운을 볼 때에는 자식운은 통상 간궁의 구성 숫자를 본다. 자, 간궁은 여기 좀 밑에 여기에 7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 자, 장남이다, 중남이다, 소남이다, 또 장녀다, 중녀다, 소녀다. 근데 이제 옛날이니까 이제 그렇게 있었고 지금 한날이면 둘이니까 보통 여기만 보면 되겠죠. 그리고 둘이 있다고 하면 자, 여기는 장남이고 여기는 장녀고, 그죠? 네. 그래서 그걸 봤더니 간궁의 자식은 7, 금에 해당되죠. 군, 검경의 군하고 장녀는 숫자 3이 위치함으로 전기, 전자계통을 전공하고 자, 3은 숫자 소리죠? 음악에도 소질이 있더라. 그리고 원래 여기에 있던 자리, 이가 4의 숫자잖아요. 중궁은, 이 4가 중궁에 갇혀 있어. 이 사람은 오황의 성격, 독선적일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가 이 사람의 자식을 이 사람의
구성을 봤더니 보통은 이제 한 40, 50대 주부들은 자녀에 대한 관심들이 많잖아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뭘 봐? 간궁을 보고 숫자 7에 해당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랬더니 이 자식은 이 자리에 가 있죠. 원래 이 7의 자리를 읽어주면 되겠다. 이 사람의 형제운을 볼게요. 형제운 역시도 간궁을 보아줘요. 간궁의 형제운은 언변이 좋고, 이 숫자 7은 변호사나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언변이 좋고, 자, 7, 유흥, 또 현금은 돈벌이가 좋고 흥이 많다. 자, 그리고 이 자리에 무엇이 있나 봤더니 숫자 8은 여기에 가 있어요. 학문이 높고 숫자 8은 정리정돈이 잘 돼 있는 인물이 좋더라. 이분의 형제분을 봤더니 8남매 중에서 박사가 4명이고 사업가가 1명이 있더라. 그래서 중소기업 정도 되겠죠. 강소기업, 매출액 1,000억 이상 하면 잘 되는 회사라고 보고, 부분을 봤더니 이제 여자하고 남자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남편은 건궁을 보고 아내는 곤궁을 보고. 그래서 부분을 볼 때 그 궁에 암검살이 있으면 바람기가 있고, 오황살이 있으면 수입이 불안정하다. 파살이면 별거나 생사 이별이 많고, 길실이면 성격이 원만하고 덕이 있다. 그래서 남편궁을 살폈더니, 건궁을 살폈더니 때로는 숫자 1이 들어왔을 때, 그 건궁에 숫자 1이 들어왔을 때는 머리는 좋으나 비활적이라는 건데 활동이 적다라는 거예요. 비활동적이다. 또 어떤 때 2가 들어왔을 때, 이건 숫자 2의 특성은 약간 가정적이죠. 그래서 얌전하고 꼼꼼하고 부지런하다. 항상 서민이 부지런해요. 아침 첫 차는 항상 서민들이 버스에 가득해요. 자, 3이 들어왔을 때는 이 사람은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근데 조금 올해는 성급하다. 그 진의 의미가 있어서 그럼 성급하다 이런 것들이고, 숫자 4가 들어왔을 때는 숫자 4는 신용, 거래, 무역 이런 거죠. 신용과 교제력이 좋다. 자, 숫자 5가 들어오면 이 사람은 자존심 너무 강해. 자기밖에 몰라. 숫자 5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다. 숫자 6이면 이런 리더십이 있고 발전 지역. 왜 상향이잖아, 숫자 6은. 주역이 상향이기 때문에 배짱이 있다. 숫자 7이면 돈에 관심이 많고 재산에 관심이 많고 유흥을 좋아하며 언변이 좋다. 우리가 돈 잘 버는 사람은 말을 잘해요. 옛날에 잡스의 PPT가 제일 유명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서기 이렇게 안 하고 잡스 이전과 잡스 이후로 나뉜다고. 네. 돈 가장 잘 버는 사람은 언변이 좋은 사람, 표현하는 사람이 가장 돈을 잘 버는 사람이다. 미국에서도 변호사들이 돈을 잘 버는가 봐요. 그리고 숫자 8이면 가정적이고 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욕심이 많다. 왜 그러냐?
숫자 8에 해당이 되면 산을 오르려고 하면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한 걸음씩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걸 추구해. 한 걸음씩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표현하진 않지만 돈 욕심이 아주 많다. 욕심은 누가 많아? 2, 5, 8이 많아. 토가 많아. 무토나 기토사주가 욕심이 많아. 욕심은 누가 많아? 무토가 더 많은데, 예, 근데 무토의 마음보다는 현실적인 건 기토가 더 잘할 수 있겠죠. 근데 큰 부자는 무토가 많아요. 욕심 많은 놈이 부자. 그러니까 욕심은 없다면서 돈은 벌고 싶다고 하면 돼, 안 돼? 예. 욕심을 내셔야, 예. 재성의 마음을 내야. 자, 봐요. 식상으로 돈을 벌면 기술자야, 연구자야, 아니면 앞에서 떠드는 놈이야. 안 돼. 그래서 가능하면 재성으로 돈을 버는 게 좋고, 더 좋은 건 인성으로 돈을 버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그냥 인성을 추구하라고. 돌아가지 말고. 우리들이 하는 모든 활동, 자본주의에서는 전부 인성 활동이야. 이게 뭐 식상의 마음, 뭐 이루고 싶은 마음, 좀 자선하고 싶은 마음, 이런 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좀 안 돼요. 그냥 처음부터 오래 걸려도 인성의 마음으로 가시는 게 편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식상을 쓰거나 관계를 중시하는 비겁의 마음을 쓰면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겠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겠어.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사람 결혼을 한번 할게요. 자, 결혼은 조금 더 봐야겠구나. 자, 아내는 뭔가요? 구를 안 했구나. 구이면 머리가 좋고 이지적이고 정열적이다.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근데 아내는 반대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내를 볼 때는 어디를 본다? 군궁전. 그러면 이 아내는 본명성 이의 아내는 숫자 1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좀 어렵겠죠, 그죠? 왜? 숫자 1은 구덩이에 빠지다, 혈광지액이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겠죠. 단, 총명하다, 자기를 지혜롭다, 자기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다, 문학적 표현이 깊다, 뭐 이럴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았더니, 자, 결혼을 볼 때에는 뭘 본다? 연애 결혼은 이 태궁을 봐요. 중매 결혼은 손금을 봐요. 왜? 여기는 거래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 숫자 7은 유흥은 내가 즐기는 거잖아. 누구를 뭘 할 때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연애사가 일어나는데 약간 유흥적인, 육체적인 뭐 이런 연애사가 일어날 수 있겠다. 손금과 태궁에 길신이 있으면 부부간에 애정이 좋고 사회적 활동과 경제 상황이 좋다. 흉살이면 서로 간에 정서적인 소통이 어렵고 헤어지기 쉽다. 자, 볼게요. 이 사람의 결혼을 봤더니 여기에 무엇을 맞춰서 손궁에 안검사를 맞았네. 안검사를 맞았어요. 안검사를 맞으면 어떻게 돼? 서로 간에 정서적 소통이 어렵고 헤어지기 쉽다. 자, 손궁의 결혼은 활력은 있으나 숫자 3이 있어. 활력이 있어. 즐거워. 그러나 의견 충돌로 이혼을 하겠다. 의사소통이 안 돼요. 답답하다. 왜 그런가 봤더니 소통이 안 되더라 이거. 그 이유를 찾을 때는
원래 그 자리에 숫자가 어디에 가 있는지 확인했더니 중동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해석을 그래서 척 보고 왔는데 야 너 아직 사냐? 너 헤어졌지? 너 말 안 통하지? 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 사람이 결혼을 했더니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이유를 봤을 때는 원래 그 자리가 어디로 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번 질문을 더 할 때 한도 끝도 없이 돌아가면 안 되고 뭐 1차, 2차, 3차 정도에서 마무리 뭐 한도 없이 그 자리에 계속 가보는 게 아니라 그런 정도에서 간단하게 해석해주면 된다. 자, 재물을 봤어요. 재물을 볼 때는 자, 현금을 볼 때는 태궁을 보고 그 사람의 부동산을 볼 때는 여기 간궁을 보고 주식이나 유가증권이나 뭐 이런 신용이나 크레디트를 볼 때는 이궁을 보고 그래서 돈은 어디 본다? 태궁, 간궁, 이궁을 본다. 자, 숫자 1이 되면 지체되고 좋지 않다. 자, 2, 3, 4는 보통이다. 자, 5는 좋거나 아주 좋거나 극단적으로 아주 나쁘거나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한 푼도 없거나 아주 많거나. 자, 6, 7, 8, 9는 대부분 좋더라. 그래서 이 사람은 다 안 좋았는데 재물은 하나는 좋다. 자, 현금은 6. 큰 돈이 들겠죠. 뭔가 그 관인이 찍힌 요새 건진 법사가 한국은행권을 받은 것처럼 그런 돈을 받는 거예요. 네, 관에서 주는 돈을 받고 자, 부동산을 봤더니 돈이 되더라. 유가증권을 봤더니 아주 굉장히 크더라가 되겠죠. 그래서 요 본명성 2인, 월명성 4인 사람은 자, 가정사 안 좋아. 결혼 좋아. 재물은 좋아. 돈은 있군요. 자, 사업은 볼게요. 7. 자, 이 사람이 사업을 해도 되는지. 너 돈 있다고 사업은 어떻게 될까? 사업은 건궁을 큰 사업이라고. 자, 작은 사업은 손궁을 보고 또 더 작은 사업은 건궁을 보고 그랬더니 건궁에는 5가 왔어요. 자, 그리고 손궁에는 3이 와서 좋은데 뭐 되는 것 같아. 근데 다른 사람이 와서 누군가의 실수로 일이 깨어지고 너 어디서 직장 생활해? 돈도 못 받아. 숫자 1이 왔어. 건궁의 5왕살이니 공직이나 대기업은 이 사람은 안 돼. 큰 사업 벌였어? 안 돼. 작은 사업을 하려고 손궁을 봤더니 이거는 뭐 암검사를 맞았죠. 이거 안 돼. 또 여기 일을 봤더니 안 돼. 왜 안 돼? 이유를 봤더니 숫자 4 막혀 있더라. 사업은 그냥 확 막혀 있더라. 사업은 자체가 없더라. 이런 사람이 사업한다고 이 사람 사업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겠어? 하고 싶겠어. 그죠. 마음은 너무너무 사업이 하고 싶지. 왜? 돈도 있어. 남한테 잘난 척도 좀 하고 싶고 직원도 좀 부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막 너무 간절하죠. 그냥 하면 그냥 작은 사업도 안 되고 큰 사업도 안 되고 또 어디 가서 조직에 들어가서도 안 돼. 그래서 안타깝네, 그죠? 이 사람 직업으로 봤어요. 직업을 볼 때에는 건궁으로 출세나 관청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아까 직업 봤더니
오항이 들었어. 인연 없어. 대기업도 인연 없고 공직도 인연이 없어요. 손궁으로 거래 신용 무역 관계를 갖고 손궁 자 거래했더니 속았어 누구한테 손해봤어 이렇게 되겠죠. 안검을하세요. 무역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본궁으로 봤더니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을 갖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건궁에 흉살인 암파가 있으면 사업체 사장직에 흉한 일이 있고 관제부상 큰 사업하면 관제 구설이 따라서 재판받거나 교도소 간다. 사업자금 조달에 난관이 따른다가 되겠죠. 공공을 봤더니 암파가 있으면 항상 직업이 불안정하다. 항상 불안정하다. 남의 과실로 자신의 과실이 아닌 남의 과실로 파직, 파산되는 경우가 있다. 송궁의 암파는 거래상의 장애, 신용의 결함이다. 그래서 그리고 길신과 삼합선이 있으면 그 자리에는 흉살을 완화시키는 작용이 있다. 여기에 사유축에 이게 있을 수 있죠. 자, 여기서 삼합선을 한번 볼게요. 삼합선이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숫자 4야. 여기가 2야. 그럼 삼합선이 어떻게 그려져요? 자, 여기에 있죠, 그죠? 여기가 4, 여기에 있죠. 여기가 6, 축은 여기에 있죠, 그죠? 자, 축. 그럼 사합선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까 여기에 3A가 있었어. 그러면 이 암파가 아까 암검을 맞으면 뭔가 신용이 깨어지고 거래는 무산되나 무슨 덕에 삼합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이게 해소된다. 금방 되냐? 금방 안 된다. 아주 천천히 된다. 그래서 그런 작용이 이런 삼합선의 작용이다. 삼합의 작용이다. 올해가 4년이니까 4년이 뭐야? 이 사유축하고 놀잖아. 사유축에 시작한 일이 이 금은 뭐예요? 이게 돈이잖아. 돈이 이렇게 네가 무슨 일을 시작하면 이런 결과가 충년에 있을 것이다. 자, 우리 25년이야. 쭉 지나서 이게 29년이야. 그죠? 28년인가? 이것도 하나씩 따져보면 되겠죠? 또 4년 지나서 32가 되나요? 네, 32년 되면 이런 일들이 이제 시작이다. 그죠? 그런 의미를 담을 수 있겠죠. 이거는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봄봄님한테 하는 얘기예요. 신축 대운이에요, 지금. 네. 신축 대운이 56일 동안. 네. 신축 대운이 56에 들어오는데 이게 신축이 정제 대운이에요. 네. 이것은 무슨 대운이에요? 축은 무슨 대운이냐고요? 상관대운이란 말이에요. 정제가 상관을 보잖아. 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축은 어떤 축이다? 개신기. 네. 정제. 네. 이 신이 정제 대운이 오는 거야. 언제가 시작이다? 56세. 올해가 시작. 올해가 시작. 이거 올해 6월 22일이 시작이다. 정제를 받아먹으려고 하면 제가 두 가지 길이 있다고 그랬어. 하나는 취직하는 거예요. 공기업이나 대기업에. 하나는 내가 취직하는 거라고 그랬어. 취직하면 시집?
집 하는 거라고 있어. 네. 또 하나는 이게 유산일 수도 있어요, 때로. 그래서 이 중에 내가 무엇을 받아 먹을지, 아무튼 이 축은 금의 저장고잖아. 네. 근데 본래 내가 편재를 갖고 있어, 시지에. 네. 시지에 편재를 갖고 있으니까 이건 큰 돈이야. 큰 돈인데 어떻게? 나누어서 받는다고 그랬어, 저 문제는. 큰 돈은 큰 돈인데 한 방에 받으면 좋은데 대운이 밑에 저장고에 타고나기를 여기에다가 금고를 갖고 태어났으면 좋았는데 밑에 저장고는 없단 말이야. 저장고는 어떤 사람만 있어? 내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만 있는 거야, 지지에. 그게 인성들이 그래요. 네. 내가 그런 마음으로 계속 내야 되는. 그런데 그게 언제까? 신축 대운, 10년 대운을 받아 먹어야 되는데 평생 딱 한 번이에요. 내 일생에 오는 딱 한 번의 기회가 신축 대운이 오는데 이게 보통은 올해부터 하니까 3년은 준비해야 돼. 네. 그래야 유금을 만나지. 유금이 내 거 되려고 하면 충년이 3년이 지나야 충년을 만나서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거가. 네. 요거를 잘 하려고 하면 이제 삼합 이야기예요. 그것이 대운하고 연관이 돼서 이렇게 되어 가면 내가 운세를 받아 먹는 거고, 이 운세를 못 받아 먹으면 저도 못 먹냐. 지금 준비가 다 됐어. 준비가 다 됐는데 밥상을 차려줬는데 숟가락을 안 떠먹는 거야. 여자가 지금 다 준비가 됐는데 남자가 가자고 하는 거야. 저기 애순이가 때리잖아, 걔. 애순이가 막 저기 잘생긴 남자 있잖아, 군대 가는데 애순이가 맨날 끌고 가려고 하잖아. 근데 걔가 안 가잖아. 이 찌질이가 엄마 때문에 못 가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받아서 어떻게 하면 된다? 병화니까 사회를 밝히면 된다. 돈 벌어서 뭐 할 거냐? 사회를 밝히면 된다. 안 밝혀도 된다. 다 주고 가도 된다. 누구한테? 자신한테 다 주고 가도 되지. 누구 이번에 뭐 빌 게이츠는 다 99% 사회화는 20. 그런 분들은 해도 돼. 근데 평범한 사람은 그냥 일신의 안정감 취급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은 좀 더 가보고, 봤더니 경사별 직업을 잠깐 살펴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경사가 아까 이제 정해졌어. 여기서는 진궁경사자. 이런 사람은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아? 전기통신, 인사, 방송, 음악, 영상예술, 상업, 영업 이런 것들을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다. 경사는 일단 월이 정해지면 그 본명성어가 틀린 거잖아요, 그죠? 그죠, 월명성이니까. 네. 내 태어난 월을 기준으로 해서 본명성을 찾듯이 월명성을 찾아서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월명성 찾는 법도 있고 하지만 그냥 도사폰을 이용해라. 총평. 이 사람의 총평은 직업은 갖기 어렵고 사업은 작은 사업, 큰 사업 절대 안 된다. 재운, 현금, 부동산, 주식 모두 나쁘지 않다. 때로는 좋다. 자, 명예는 높고 이궁의 팔이 깨어지지 않았어요. 명예는 높고 대신 숫자 8이기 때문에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거야.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자, 노력이 필요하다. 자, 자식은 강공 7이니까 기쁨이 있고
군 검경으로 진로를 택했다. 결혼은 아내가 공궁에 위치함으로 숫자 1이므로 건강이 취약하다 정도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신의 월명성을 찾아서 좀 폰을 하나 안 갖고 왔구나. 지금 도사폰 되어 있으신 분 없어요? 본인의 월명성 한번 찾아볼까요? 누구부터 찾아볼까? 저요. 그러면 이 폰에는 형님 사주가 입력이 안 되어 있으니 새로 입력할게요. 양력 음력이요? 저 음력으로 69년 7월 23일. 07 23 묘시. 묘시? 네. 6시. 6시. 06시 영분분 남자. 본명성은 사고. 자, 형님은 숫자 2에 해당이 돼요. 월명성이. 월명성이. 그랬더니 한번 볼게요. 자, 월명성이 임신월? 맞아요? 네? 임신월? 네. 여기가 신이야. 신. 숫자 2야. 그러면 2, 3, 4, 5, 6, 7, 8, 9, 1. 9, 1이죠. 네. 자, 나의 월명성은 숫자 2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의 중심 주제는 항상 이 직장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 숫자 2의 경사를 알아보려고 했더니 쭉 가서 태궁에 위치해. 그럼 뭐라고 써요? 태궁? 자, 태궁 경사를 봤더니 뭐라 그래요? 어떤 직업이 좋아? 재무, 금융, 유흥, 음식, 법조, 언론, 기금속, 의료, 중개 뭐 이렇게 써 있었죠, 그죠? 자, 이분을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우선은 자, 어떤 것부터 볼까요? 그럼 가정운을 한번 볼까요? 가정운을 봤더니 가정운을 볼 때에는 제일 먼저 뭘 보라고 했어요? 자, 건궁, 곤궁. 이거는 부친, 때로는 남편. 자, 여기는 모친, 아내예요. 자, 그랬더니 자, 부친은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3회에 위치해 있죠. 그럼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주 활동적, 진취적인 분이 되겠죠. 그리고 뭔가 성급한 분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럼 이 부친은 이 어디에 가 있나 봐요. 숫자 6이 6에 가 있어요. 그럼 이분은 뭔가 학문적일 수 있겠고 무언가를 밝히는 사람 뭐 이럴 수 있겠고 그리고 이 자리에 갔기 때문에 여기는 자 뭔가 빛나는 자리잖아요. 이런 분이에요. 부치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자 이렇게 가서 어머니를 봤어. 어떤 어머니야? 숫자 8이야. 큰 어머니야. 숫자 3하고 숫자 8하고 이렇게 대비되잖아요. 그러면 이 어머니는 굉장히 큰 또 뭐 그런 역할들 또
부동산이나 이런 의미가 있을 거고, 그런데 또 욕심이 많은 분이 되겠죠. 네. 그런데 이게 쭉 갔더니 이게 암파를 맞아 있어요. 그러면 이 어머니는 어떤 불화가 생기거나 이 암파를 맞으니까 다른 일로 인해서 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어머니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부친과 모친 중에 누가 크다? 어머니가 더 큰 어머니예요. 모르는데, 그런데 일단 나와 있는 가정 상황을 보니 그러면 어머니의 역할이 더 컸을 수 있겠다. 그러나 뭔가 불화가 있을 수 있었겠다. 그런 역할의 뒤바뀜 때문에 어머니로 인해서 집안이 이라고 하는 궁이 암파를 맞아서 어려울 수 있겠다가 일단 가정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가정을 봤어요? 아니면 또 우리가 궁금한 게 보통은 결혼은 볼까요? 결혼은 비슷하게 나오겠죠. 같은 궁을 보니까. 근데 그 이유를 봤더니 여기 8에 해당이 됐어. 자, 이 숫자 8의 자리를 가봤더니 뭐예요? 아주 독선적인 사람, 강한 사람이 들어앉아서 형님의 아내는 어떤 사람이다? 말이 잘 안 통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형님 져주는 수밖에 없어. 지고 사는지 이기고 사는지 모르는데 여기에 올해 자기가 대장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있는 팔은 어떻게 보면 형님보다 더 클 수 있는 거야, 구성적으로는. 여자이지만 오래잖아. 그래서 이런 분이 결혼은 될 수 있겠고, 자식은 어디라고 그랬어? 간궁을 보라고 그랬어요. 자녀도 엄마랑 똑같다가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문제가 있어? 5의 자리를 봤더니 2야. 그러면 약간 서민적인 일, 또 가정적인 일, 여성적인 일이나 이런 게 조금 더 잘 맞을 수 있겠죠. 그 자녀의 자리가. 이런 성향을 갖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약간 남자아이라면 약간 여성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겠다. 또 토니까 이 토가 좀 답답할 수 있겠다가 될 거고, 또 하나 볼게요. 이 신이 자리잖아. 자, 신은 어디 있어요? 오음이 신이잖아. 오황과 파살을 맞았어. 사실 이렇게 됐으면 이혼 또는 별거가 다 돼. 자식이 20살이 되면 분가해줘야 돼요. 이렇게 뭐 좋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녀 결혼해서 부인하고가 거의 같이 해석이 되나요? 그러죠. 왜냐면 그 어머니, 근데 형님 경우는 그렇고 좀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부모궁을 볼 때는 여기 본궁과 여기를 보고, 자녀를 볼 때는 여기를 보고, 딸이 있다 그러면 이 궁을 보니까 거기를 찾아 들어가는 거죠. 여기 6이 왔다면 여기를 찾아볼 거고, 5가 왔으니까 여기를 봤더니 이런 성격, 신금의 성격,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숫자 2의 상위, 우리가 숫자 2에 해당되는 거, 뭔가 가정적이다, 노부인이다, 여성적이다, 뭔가를 시작한다, 손에 흙 묻힌다, 일을, 뭐 그런 일들, 방향을. 그러면 숫자 5는 요즘 시대하고는 너무 잘 맞는데, 숫자 5가 뭐냐면 이게 오타쿠예요. 그래서 이 하나만 찾았다 하면 최고의 전문가가 돼요.
극단적이에요. 아주 흥하거나 맞아. 아주 많아. 그런데 이걸 흥하게 하려고 하면 뭔가 동기부여가 있으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다른 누구도 아닌 누구랑 비교하지 않는 그 사람만 갖고 있는 그것을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직업은 재물을 볼게요. 자, 형님도 재물은 숫자 4에 해당이 되죠, 그죠? 현금. 현금이고 부동산이 부동산이 그쪽이고 꽝이야. 주식. 이공은 괜찮아. 괜찮아. 여기 괜찮아. 여기 괜찮아. 공부하면 크게 돼. 자격이 있으면 크게 돼.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이 자리니까 변호사나 학문이나 강의나 이런 걸 했을 때 어떻다? 6에 해당이 되는 거야. 이건 공식적인 저처럼 야매로 하지 않고 공식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선생님은 하시면 이제 그런 일이 되겠죠. 그래서 재물은 좋은 걸로 이렇게 그죠? 재물은 근데 뭐가 깨졌어? 결혼 네. 별거거나 이혼이거나 자녀와의 관계 이것도 똑같아요. 자, 재물은 오케이예요. 자, 이렇게 이 사람의 운세를 도와주는데 이렇게 경사법을 쓴다. 형님은 태국경사다. 그래서 태국경사니까 형님은 어떻다? 유흥 있을 수 있다. 돈 잘 쓴다. 근데 돈은 부동산 투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차라리 유가증권이나 현금이나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이루어가는 것. 때로는 학문, 자격, 인세 이런 걸로 가시는 게 방향성. 내가 살아있는 거. 사업하면서 일이잖아. 사업의 숫자 1이 들어왔어. 이거 사업하면 돼? 안 돼? 작은 사업, 자영 안 돼. 응?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걸로 이렇게 이제 또 어느 분 걸 또 볼까요? 형님도 궁금한 거. 운세. 자, 이렇게 월명성을 한번 찾아서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잖아요. 이거는 즉흥적이고, 즉흥적이라. 배우면 재밌어. 잘 배우면 재밌을 것 같은데. 아, 이게 모델이잖아요. 이건 잘 배우고 할 것도 없다고. 너무나 산수 수준이잖아요. 부산. 근데 외울 게 많아. 우선은 산수지. 이거는 뭐 수학도 아니에요. 우선은 산수 수준이기 때문에. 자, 한번 볼게요. 자, 77년. 잠시만요. 그레이스. 양력은요? 양력 12월 16일. 잠깐만. 이거 79년이요? 77년. 77년 12월 12월 16일 4시 30분. 거기도 몇 인시. 인시? 네. 4시 30분 공대시 30 여자 그러네. 정사, 임자, 정미, 미. 자, 본명성은 네, 본명성이 5네요. 오, 센 사람이네. 저 센 사람이에요. 교주네. 본명성이 5인이 본명사의 5인인데 제가 센지 처음 알았어요. 지금 사실은 한시는 약간 기인이지. 특수교육을 하는 사람. 네, 그렇죠.
일반적인 교사가 아니라 특수. 특수한 교사이기 때문에 음성이 숫자 1에 해당돼요. 그리고 정사니까 아니다. 이 임자니까 자, 1, 2, 3, 4, 5, 6, 7, 8, 9. 우리가 이거 할 때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게 숫자 5의 위치. 숫자 5의 위치. 8이네요. 5가 이궁에 있죠, 그죠? 미궁에. 그랬더니 감궁에 안검산. 안검을 맞죠, 그죠? 그리고 파산은 어디 들어가요? 파살은 여기로 가죠. 자가 여기니까 여기가 피를 낳죠. 그래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이 사람이 항상 이 중궁의 숫자. 이 사람 뭐가 문제야? 그런 정신적인 문제. 숫자 1의 문제. 정신적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는 또 하나 뭐가 있어? 1의 의미는 자 음주. 그죠? 저술 하나도 못 마시는데. 이런 문제가 중심 주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생식기적인 문제, 또 신체적인 문제는 그런 생식기관에 대한 이런 또 숫자 1은 이런 문제들이 중심 주제라는 거죠. 이 사람 특성을 살펴보려고 그랬더니 어디가 있어 이 사람이? 이궁에 가 있죠. 그러면 이궁 경사라고 할 수 있겠죠. 이궁 경사예요. 그럼 이궁 경사는 기획, 소통, 마케팅, 교육, 의학, 법조, 언론, 예술, 회계. 네? 저거 봐도 돼요? 올려주세요. 여기 있잖아요. 이궁 경사. 아 여기 있구나.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주제고, 그래서 쭉 살펴봤더니 이분의 제일 궁금한 결혼을 한번 볼까요? 잡아주세요. 결혼을 볼 때, 간궁. 자 여기는 중매, 소개라고 했죠. 네. 연애. 여기는 연애. 연애. 그러면 이렇게 보아놨더니 자 연애는 3이죠. 자 연애가 3에 해당되면 이거는 나쁘지 않겠죠. 네. 자 중매 소개는 9에 해당이 돼. 네. 더 좋아요. 중매 소개는 연애는 활동적이야. 연애 한 사람이에요. 남자 없었어? 전에 만났었어가 되겠죠, 그죠? 담을 장난이에요. 전에 만났었어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중매를 소개나 하면 여기는 더 자, 인쇄적인 거, 밝은 거, 더 뛰어난 것들이죠. 그래서 숫자 9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애가 좋아요, 소개가 좋아요? 소개나 중매가 더 나을 수 있다. 자, 구의 특성을 갖는다는 거잖아요. 네. 구의 특성은 보면 이별도 있고 막 그렇지 않아요? 자, 생사이별. 자, 생사이별. 그래서 목적사가 무엇이느냐라고. 자, 이 사람이 태국에서 바람을 났어. 여기 강궁에 와서 호텔에 갔어. 이궁에 가면 생사이별 이혼이죠. 어떤 목적사에 달려 있느냐. 이게 이제 이궁에는 학문도 있고 자격도 있고 뭔가 관인, 도장도 있고 또 아까 말대로 재판하는 거 이런 걸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목적사들 중에 어떤 목적사를 거기에 넣을 거냐. 예를 들어서 그래서 또 여기가 자 생사 이별이 되려고 하면 부가 안파를 넣거나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선궁이 살아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6, 8, 9에 해당이 되면 좋다고 보죠. 그래서 선궁이 소개했더니 근데 이제 조금 더 가볼게요. 자 이렇게 소개했더니 어떤 사람을 만났어? 숫제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났어. 응? 이 사람은 오잖아. 네 맞아요. 저도. 일반적인 오는 아주 나쁜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이 오잖아. 네. 자신이 오면 이건 정상이 돼요. 일반적인 오라고 하면 나쁘게 의미하지만 이 사람은 본명성이 오잖아요. 본명성 오는 그냥 정상인 거예요. 그게. 저랑 비슷한 사람. 남들이 볼 때는 이상한 이상하지. 사람. 내가 볼 때는 정상인 사람. 딱 좋네요. 자, 이 사람의 재물을 봤더니 태금을 보면 숫자 3이죠. 그냥 소스. 어린 새싹이잖아. 매서워요. 네. 활동을 열심히 하나 크게 성취하기는 어렵고 부동산 투자를 하면 숫자 3이 나쁘죠. 네. 근데 이제 6, 8, 9만큼은 좋지는 않지만 여기는 이제 이게 가지가 이제 이렇게 성장한 그런 거죠. 그리고 여기가 문제인데 주식 성공한 이게 거야. 파살을 맞았어요. 파살을 맞았으니까 깨어진다고 되겠지. 주식 안 돼. 주식 비트코인 했더니 완전 반토막에 났더라가 되겠죠. 그래서 이분은 어떤 투자를 하는데 현금 또는 부동산 투자가 맞는 거고 주식 코인은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재물이 별로 없네요. 왜냐면 3사니까. 왜냐하면 직장인은 평생 벌면 이게 우리가 한 50억은 벌 수 있어요. 평생 직장. 네. 30년 우리 직장 생활 하잖아. 그러면 왜 30억인데 50억이냐? 복리를 했을 때. 복리를 했을 때. 형님이 평생 돈을 벌어서 한 푼도 안 쓰고 벌면 50억. 복리를 했을 때. 그리고 이게 한 푼도 안 쓰고 내가 100살까지 살면 이게 100억 돼요. 그냥 평범한 삶. 그리고 사업운이 들어와서 편제가 되면 이게 이제 따블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대원에서 쭉 받쳐줘서 천지 기운이 발동하면 이게 500억, 1000억 되겠죠. 그래서 재고가 우리 4개가 있잖아. 어디 재고가 제일 좋아? 자, 여기는 우리 가만 생각해봐요. 여기는 화의 저장고잖아. 여기는 금의 저장고잖아. 여기는 목의 해묘미의 목의 저장고잖아. 여기는 수의 저장고잖아. 자, 그럼 여기는 이 축의 저장고는 금의 저장고잖아요. 그죠? 여기 술의 저장고는 이 재가 되는 거. 이 화가 재가 되는 거. 수국화잖아. 네. 그러면 임수나 개수의 저장고가 될 거 아니야. 자, 여기는 경금이나 목의 저장고잖아. 여기는 신금의 저장고일 거고. 자, 이거 여기 봐요. 촉이 다
장국이나 을목의 저장고가 될 거 아니야. 그 중에 저장고가 어디가 제일 커? 축이 제일 큰 거야. 그래서 축운이 아까 신축 대운이 들어온다고 그랬잖아. 네. 병정화의 저장고는 축인 거예요. 형님의 저장고는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술을 만나야 돼. 술대운을 만나야 돼. 자, 술대운을 만나든지 세운을 만나든지 사주팔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많이 벌어도 내 돈 아니야. 많이 벌어도 내 돈이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저장고가 있기는 있는데 각각 저장고가 좀 달라요.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잠깐 몇 개 받고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본분들까지 와? 근데 저 궁금한 거 유산 받을 수 있어요? 네. 유산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나요? 자, 유산을 받으려고 하면 정해진 거잖아. 네. 자, 정재운을 받든지 정인원을 받든지 해야 돼. 유산을 받으려고 하면. 근데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거는 추후에 가능하냐고. 잠깐만 저 본범님 거 구성 월은 잠깐 수업하는 거니까 보고. 네. 양력이시죠? 네, 양력 7월 20. 그리고 생일은 새벽 4시. 새벽 4시. 신의 을미, 병호, 경인. 여기서 보면 본명성 2인 건 아시고요. 네. 그죠? 자, 이렇게 했더니 이번에는 조금 더 진행을 안 해봤던 걸 한번 볼게요. 본명성 2에 이거는 2고 신의 생이야. 그죠? 그럼 2, 3, 4, 5, 6, 7, 8, 9, 1이 됐어. 월명성을 봤더니 월명성이 6이야. 네, 6이야. 6, 7, 8, 9, 1, 2, 3, 4, 5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월명성만 보니까 을비야. 그죠? 월명성이 6인데 이 사람은 항상 중심 주제가 이나 가정이나 때로는 직장이나 6이 회사나 남편일 수 있고 2와 6인 사람이니까 상당히 가정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6이니까 굉장히 큰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쭉 갔더니 6, 7, 8, 9에서 2가 여기에 그런 걸 강공 경사라 그래요. 자, 강공 경사인데 이 사람을 자, 뭘 봤어? 우리가 남편이나 자, 여기로 보면 여기 되겠죠. 네. 남편 7은 자, 이거는 6.
유흥이고 때로는 돈 잘 쓰는 사람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남편의 7의 자리는 8이죠.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가 뭘 보라고 했어? 5의 위치를 보라고 했잖아. 5가 여기 있어. 그러면 여기에 뭐가 맞아요? 7이 안검살을 맞아. 그러면 돈 유흥을 즐겼더니 돈 잘 쓰고 안검살을 맞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자, 미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팔살이 어디로 갔더니 쭉 가서 여기에 팔살을 이렇게 맞았어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부부를 봤는데 결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남편의 위치를 봤더니 숫자 7에 해당이 된 게 원래는 이런 사람이야. 뭔가 활달하고 자기 표현도 강하고 더 좋은 사람인데 이걸 안 펴요. 자신의 잘못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이런 일들이 깨어진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도 남편은 별거 또는 이혼했거나가 되겠죠. 제일 중요한 재물을 볼게요. 제일 중요한 제물. 자, 여기 현금을 봤더니 숫자 8이야. 아직 현금이 좋다. 크게 있다. 어떻게 버는 돈이야? 쌓아서 버는 돈이더라. 계단 그런 현금이 계단 부동산을 봤더니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부동산은 돈은 다 드러난 부동산이야. 내 재산 누가 알고 있다가 되는 거야. 근데 파살을 봤어. 지체됐어. 그래서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숨겨야 돼. 내가 뭐 사면 꽁꽁 숨겨야 돼. 누구한테, 엄마한테 말해도 안 돼. 드러난 것은 뺏기는 거예요. 그때 지금 주식은 좋으잖아요. 네. 자, 그랬더니 주식은 자, 일이야. 주식이 일은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되잖아. 겉으로 드러나서 남이 아는 부동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연명선 6과 1이잖아요. 그러면 6은 금이고 이거는 수야. 금생수에서 나쁘지는 않아. 금생수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일부러 두 개를 적어놨는데, 그리고 이 자체는 여기 연명성이 5이기 때문에 이게 5가 되면 묶이는 부동산. 크게 드러나서 묶이는 부동산이 돼서 제일 좋은 거는 현금운이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가정, 원래 사람의 가정운은 모친이 83이잖아요. 83은 여기도 훌륭한 분이시죠, 그죠? 아주 활동적이고 굉장히 훌륭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73 여기도 아기토기 때문에 알겠잖아. 좋다고 하기 어렵다. 깨어졌다 이거예요. 깨어졌다. 그래서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을 거고, 살아있는 공을 내가 어디로 가는데 살아있는 진궁 살아있죠, 그죠? 네. 여기. 그것도 좋아. 태국. 네. 여기가 그러면 이게 정신적으로 가는 보다는 물질적으로 가는 게 이익이 생긴다. 추구하는데, 근데 이 사람 뭘 추구해? 이런 여기로 가야 나한테 이익이 생기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월명성을 보아서 이 사람이 간궁경사야. 간궁경사를 아까 보았더니 뭐였어요? 봅시다. 맨 위에 있겠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아주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야. 연구하는 사람이고 분석하는 사람이야. 숙박 여행 이런 것들. 이 사람의 직업적인, 만약에 선택한다면
이런 일을 선택할 때 내가 좀 더 편하더라. 이제 그런 정도 하고 조금 쉬었다가 명리 수업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